프리미엄 차트 교환입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의 활용, 저희는 이제 입문 단계의 반이 있고요. 입문반이 있고, 그다음에 활용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반 이렇게 운영을 해요.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 구독하신 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입문 단계, 그래서 거래소 사용법 알려드리고 간단한 거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활용 단계입니다. 지금은 활용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활용 단계에서 트레이딩 원칙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야 도미넌스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고야 도미넌스 간단하게 어떤 원리인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조 증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아까 고야에도 진입, 고야 진입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도 고야 진입이긴 한데 진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약간 깨림칙하니까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전조 증상이라는 걸 파악해서 우리가 타점을 좀 잡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 그 다음에 익절 라인 잡고 손절 라인 잡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요 활용반의 목적은 안정적인 트레이딩의 성공률과 수익률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입문 단계에서의 목적은 그냥 트레이딩의 기본기를 익히는 거예요. 거래소를 활용해서 트레이딩 해보는 걸 익히는 게 입문이면, 활용 단계에서는 이제 사용할 줄은 아니까 이제 수익률을 좀 좋게 하고 성공률을 좀 높이는 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요. 자, 그리고 매일 매매일지를 작성해서 공유하도록 해요.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이 활용 단계를 졸업하려면 한 달에 90회 이상의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에 최소 15회 이상. 이거 왜 정했냐면 한 달에 90회 이러니까 28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29일 날 막 45회 하고 막 30날 45회 90회 채웠는데 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주에 15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원칙은요.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의 고야 시그널과 같은 종목 선택한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비트코인의 고야 시그널과 같은 종목 선택. 두 번째, 레버리지는 저레버리지로 2배에서 3배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입니다. 메이저 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 되어 있죠. 자, 요 5개 코인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회사에서 요 5개 코인에 대해서 아침 브리핑 때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코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할 거면 아침 브리핑 때 해주시는 거를 가이드 삼아서 하는 것도 훨씬 더 좋다. 세 번째, 전조 증상 파악해서 최적의 진입 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조 증상은 RSI 보는 거, 장대 캔들, 그 다음에 고야 라인 침범, 그 다음에 하이캐나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익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익절 라인 잡는 거 어떻게 잡는지 같이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 잡는 것까지 같이 알아볼 겁니다. 요거는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제가 나중에 저희 지금 이 교환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똑같이 떠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구독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또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서 보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추천 종목은 저희는 5가지 정도를 추천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 다음 솔라나, 도지코인. 이것들은 아침 브리핑 때 우리 프로님들께서 잡아주시죠.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잡아주시니까 그것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야 도미넌스 안내 드릴게요. 처음에 홈페이지 진입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이 고야 도미넌스는 뭘 알려주는 걸까요? 시세? 추세. 추세. 맞아요. 추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고야 도미넌스라고 하는 것은 EX만의 알고리즘 점수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추세라는 거는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버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거든요. 여기가 현재예요. 그리고 요 왼쪽 제일 끝이 이틀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틀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흐름으로 추세가 이어져 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틀 전부터 약 하루 전까지는 어떤 추세였을까요? 상승 느낌이 있죠. 그렇죠? 하루 전부터 현재까지는요. 약간 하락인데 요동을 좀 크게 치면서 하락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러면 보실 때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추세가 지금은
하락이라고 보는 게 더 확률상 맞구나 라고 보시는 거에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켓 도미넌스인데 이 마켓 도미넌스는 여기 보시면 이 금액 써있죠. 이 금액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이낸스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코인들의 시가총액 합친 금액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바이낸스에 있는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 합친 거. 그 중에서 비트코인 하나가 6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더리움은 9%, 그 다음 탑10은 15%, 알트가 11%.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탑10 하면 12개잖아요. 12개, 약 290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 12개 제외한 278개가 전체 시총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알트들은 활용 단계 하실 때는 저는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양질의 코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마켓 도미넌스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면 요거는 코인 종목별 비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예요. 이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차트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자, 위에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탑10, 알트, USDT라고 돼 있죠. 이 중에 중요하게 먼저 보셔야 될 게 USDT예요. 자, USDT는 뭔지 아시나요? 뭐죠? USDT? 달러잖아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스테이블 코인. 왜 스테이블 코인이냐면 우리 달러는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죠. 자, 코인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달러라는 어떤 코인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달러 코인 가지고 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달러 코인이 가격이 막 잡코인처럼 막 변동이 있어봐요. 안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이라는 것은 거기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이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코인이 USDT예요. 그럼 우린 USDT 가지고 코인을 사고 파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똑같이 현재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 보여주는데 USDT의 점유율이 여기는 하루 전까지는 어떻게 보이시죠? 하락하죠. 자, USDT의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코인을 사러 나갔다. 그렇죠. 자, 내가 USDT가 100개 있어요. 근데 70개로 줄었어. 30개 가지고 뭐 했을까요? 코인 샀겠죠. 그래서 USDT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하루 전까지는 샀다. 근데 하루 전부터 지금까지는 상승했죠. USDT 점유율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코인을 팔고 있다. 아, 투자자들이 코인을 팔고 있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탑10 알트 중에 어떤 코인을 팔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 보면 전반적으로 횡보죠. 그죠? 큰 흐름, 큰 느낌이 없죠. 이더리움 볼까요? 자, 이더리움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그러면 아, 이더리움을 좀 팔았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탑10 얘는 거의 좀 떨어졌다가 오히려 올라갔다가 횡보치고 있죠. 얘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얘기고, 알트도 거의 횡보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 USDT가 상승한 거 보니까 아, 사람들이 코인을 팔고 있네? 어떤 코인을 많이 팔았지? 이더리움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고야 도미넌스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전조 증상이에요. 자, 전조 증상들 다시 영상 보시면서 파악해서 같은 고야 라인에 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진입할 시기인지 아닌지를 잘 보시면 더 승률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 현재 여기가 현재라고 봤을 때 지금 고야 시그널이 뭐죠? L2. L2죠. 그럼 우리는 아, L2니까 롱으로 걸 건데 캔들이 고야 라인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 여기 보시면 S가 떴어요. RSI가 밑에, 그렇죠? 밑에 RSI가 떴는데, 자, 고야 시그널은 L인데 밑에 RSI가 반대 시그널이 뜬 거죠, S로. 근데 얘는 고야 라인이랑 거리가 좀 있어요. 고야 라인이랑 좀 멀리서 RSI 시그널이 고야 시그널보다 반대로 떴을 경우 예상되는 흐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고야까지 하락 내려. 어디까지? 고야까지 내려. 그렇죠. 고야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보시면서 아 저럴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됩니다. 고야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건 항상 가능성의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이렇게 흘러갔어요. 자, 결국 고야 라인까지 왔죠. 네. 왔어요. 왔다가 RSI가 L로 바뀌었다가 또 S로 또 바뀌었네요. 자, 여기도 S죠. 그런데 아까 여기 S랑은 위치가 다르죠. 네. 이 S는 고야 라인이랑 멀리서 떴잖아요. 네. 이 S는 고야 라인 바로 위에서 떴죠. 네. 고야 라인 근처에서 RSI 시그널이 S로 바뀐 경우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죠? 고야가 뚫린다. 그렇죠. 고야 라인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더니 내려가면서 S2가 떴어요. 반대 시그널 뜨면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야 라인 멀리서 반대 시그널이 뜨면 고야까지 오겠구나. 근데 고야 라인 근처에서 반대 시그널이 뜨면 얘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고야 라인 근처에서 반대 시그널 RSI가 뜨면은 진입을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 전조 증상 고야 라인 근처 장대 캔들이에요. 자, 또 보시자면 현재 고야 시그널 L2죠. L2면 우리는 또 롱으로 걸 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다가 쭉 내려와요. 여기 장대 음봉 하나 보이시죠? 장대 캔들이 고야 라인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이때 어떤 걸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고야 라인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얘가 계단처럼 내려오면 고야 라인 치고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게 1시간 보기잖아요. 네. 크게 쭉 내려왔다는 건 내려오는 힘이 되게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야 라인도 그냥 뚫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야 라인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자,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장대 음봉이 떴어요. SB라는 게 뜨면서. 자, 이럴 경우 두 개의 장대 캔들이 고야 라인 뚫고 내려갔죠. 당연히 이때는 RSI가 S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럴 경우의 예상은 시그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자면 반대 시그널로 바뀌었죠. 그죠? 네. S로 바뀌었죠. 그래서 고야 라인 근처에서 장대 캔들이 발생했으면 진입하지 않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진입 타점 잡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전조 증상 캔들의 고야 라인 침범이에요. 자, 현재 고야 시그널이 뭐죠? L2죠? 그럼 우리는 롱으로 진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진입하려고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은 내려오다가 고야 라인 치고 반등해야 하는 게 보통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캔들이 고야 라인을 몇 시간째 침범하고 있는 모양이죠. 자, 이럴 때는 고야 라인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고야 라인을 맞고 다시 반등해야 되는데 이 위에서 뭔가 내리는 힘이 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뚫으려고 계속 노력해도 몇 시간째 뚫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고야 라인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자면 여기서 S2가 뜨면서 내려갔죠? 그래서 이때 캔들이 고야 라인을 몇 시간째 계속 이렇게 침범하고 있으면 진입하지 않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 RSI S가 고야 라인 쪽에서 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말씀드린 전조 증상 4가지를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전조 증상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전조 증상 하이키나시예요. 하이키나시. 자, 똑같이 고야 시그널 L2. 그럼 우리는 고야에서 들어갈 준비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을 보시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엔 내려가긴 했죠. 고야 밑으로. 그런데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L2잖아. 평상시에는 이제 고야 시그널대로 안 하다가 하필 이럴 때 L2야. 그러면서 나는 시그널대로 한다. 원칙대로 하면서 지켜보시다가 여기 보시면 얘 보이죠? 얘도 이 시간 끝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양봉으로 이만큼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힘을 못 쓰고 고야 라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시간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꼭 이럴 때 딱 고개 살짝 위로 올라갔을 때 머리 쳐 들었을 때 고야 라인에서 롱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하이키나시 버튼을 눌러보세요. 기능을 눌러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방금 전에는 양봉, 음봉 이렇게 여러 가지였잖아요. 근데 하이키나시를 딱 키니까 다 음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키나시가 연속 음봉으로 보여지고 아래쪽 꼬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이미 고야 라인 뚫고 내려갔죠. 이랬을 때는 우리 전조 증상 배운 것 중에 고야 라인 뚫고 내려가는 거 뭐 있었죠? 시그널 바뀐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고야 라인 침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 거예요. 아, 고야 라인 이미 침범했고 하이키나시 켰더니 계속 연속 음봉이네, 꼬리가 기네. 그럼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시그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엔 S2로 바뀌었죠. 이때는 진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기본으로 이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건 시그널 방향대로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는 걸 가르쳐 줬죠. 그거에 플러스 시그널 방향대로 고야에서 진입은 하지만 전조 증상을 확인하면서 얘가 반대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반등해서 올라갈 것인지를 확인해서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가져보는 걸 훈련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입, 입절, 손절인데 이거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확대를 좀 해보면 자, 지금 보시면 고야 시그널이 뭐죠? L3죠? L3. 좀 작죠? 네. 네, L3예요, L3. 자, L3고 여기 바이 1이 있고요. 여기 셀 1, 셀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롱으로 걸어야 될까요? 숏으로 걸어야 될까요? 롱이죠? 자, 진입 타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롱으로 들어갈 때 어디서 진입하세요? 고야. 고야? 자, 1차는 고야이겠죠? 기다리겠죠? 고야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리겠죠? 1차는 고야예요. 1차 고야 라인 진입해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응용을 해가지고 내가 걸 돈의 100%를 다 고야에서 진입한다기보다는 얘가 잠깐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분할 매수라는 걸 해볼 거예요. 자, 분할 매수를 할 때 두 번째 진입 타점은 바로 고야. 매물대예요. 매물대 보이세요? 네. 이 매물대. 자, 보시면 여기가 얘네가 밑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고 몸통이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한 선으로 투명한 선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그어 보시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라인, 셀라인도 매물대 선을 그어주긴 하지만 내가 그 이외의 매물대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가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어보면 얘가 내려가더라도 여기를 뚫지 못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은 거는 잘 아시죠? 네. 타점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50% 여기서 50% 진입했다 만약에 그러면 요 가운데로 타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진입했어요. 진입가 걸었어요. 그러면 입절 라인 걸어야겠죠? 자, 입절 라인 어디에 거시겠어요? 전 캔들 붙죠. 셀? 전고 전고점? 셀? 셀 밑에? 예. 맞아요. 셀 밑에 걸어보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멀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도? 네. 약간 이제 무섭잖아요. 왜냐면 우리 항상 올라가다가 반대로 가면서 마이너스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익절은 옳다. 자, 셀까지 가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해서 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버는 게.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익절 라인 어디 잡으시는 게 좋을까요? 중간 매물대. 중간 매물대. 매물대. 맞아요. 이것도 매물대 그거 보는 거. 보이세요? 매물대? 네. 대충 이쪽으로 보이죠? 네. 여기에 1차 분할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뭐 한 30% 걸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는 얘가 올라가면서 이쯤까지 오면은 내가 건 돈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은 내가 이득으로 빼겠다. 이득 보고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셀 말씀하신 셀 라인, 정확히 셀 라인 밑에.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거는 거예요. 자, 셀 라인 밑으로 걸어야 되는 이유는 셀 라인은 과거 걸 보시면 어떤 캔들의 꼬리 끝에가 딱 셀 라인이에요. 근데 셀 라인까지 갈 수도 있지만 꼬리니까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몸통 정도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해요 사실. 왜냐면 하도 이제 거의 다 왔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익절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익절 라인 정했어요. 자, 손절 라인 정해볼까요? 손절 라인 원칙 아세요? 손절 라인 원칙 잘 아시는 거. 10개 전 캔들 줬죠. 그렇죠. 과거 캔들 10개 정도의 가장 밑에 꼬리보다 더 밑에. 자, 여기 보시면 한 10개니까 이만큼 되겠죠? 꼬리가 얘가 제일 길죠? 얘 밑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손절 라인.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이 라인 있죠? 바이 라인보다 조금 멀리. 자, 익절 라인은 바이 라인, 셀 라인보다 조금 가까이 잡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그 라인보다 조금 멀리 잡으시는 게 좋아요. 자, 보면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는 지금 과거 10개 캔들 꼬리 제일 밑에 하고 이 바이 라인하고 똑같아요.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절 라인 하나만 일단 그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모양이 여러분들 그 하시는 투자하실 때 캔들 모양이 항상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만 머릿속에 새기시고 한번 그어 보세요. 그어 보시면 손절 라인이 두 개로 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좀 더 가까운 손절 라인으로 치겠다. 그럼 얘는 리스크가 있죠. 왜? 내려오면서 나를 손절시키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도 감당하겠어. 왜? 난 쫄보니까. 난 요만큼만 좀 손절봐도 괜찮아. 근데 나는 좀 인생 한 방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 밑에다가 이제 해놓는데 저 밑에는 하지 마시고 바이라인 쪽에 조금 멀리 적당한 순으로 적당한 위치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진입 타점 잡아봤고 익절 라인 그려봤고 손절 라인까지 그려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분할 매도 해놨잖아요. 네. 이 분할 매도 하실 때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50% 팔 거예요. 그럼 올라가다가 띡 치면서 이제 50% 익절 보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둔 사이에 얘가 막 내려가면서 얘가 내려갔어. 그러면은 손절되고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 볼 수 있겠죠. 총액으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손절 라인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 화면 잘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네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1차 분할 매도 점은 통과했죠. 네. 그럼 여기서 30% 파는 거 걸었다면 이미 30% 팔렸어요. 그런데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손절 라인을 1차 분할 매도 전까지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얘가 올라가다가 손절 라인까지 내려와서 손절되잖아요. 네. 근데 남은 돈이 다 손절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 손절일까요? 익절일까요? 익절. 결국 익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 안전장치 해놨어. 자, 그리고 이제 또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손절 라인까지 안 오고 2차 분할 매도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또 30% 팔렸겠네요. 그렇죠? 네. 이때도 뭐 한다? 손절 라인 올려. 그죠? 그럼 얘 또 내려와도 어차피 익절이잖아요. 네. 또 갔더니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때도 손절 라인 올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내가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사실 길게 가져가려고 할 때 0부터 100까지다 그러면 0에서 100이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30 정도 될 때 내가 투자한 시드의 어느 정도 일부분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거기까지 올린다. 그러면 결국 내가 100만 원 넣었어도 100이 갔을 때 100만 원이 100 정도 갈 때까지 벌지 못하더라도 그 사이에 분할 매도하면서 결국 총 수익으로 보면 그냥 조금 올라갔을 때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제 강의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항상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료 줄 수 있냐고, PPT 줄 수 있냐요. 저는 이제 교육을 하던 사람이라 이건 이제 자산이에요, 자산. 그렇기 때문에 PPT를 드릴 수는 없고, 영상을 좀 어디서 볼 수 있냐는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EX 리플이라는, 리치 플로우라는 게 저희 이제 팀 이름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줄여가지고 리플이야, 리플. 그래서 EX 리플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종목 소개하는 그 목록이 하나 있고요. 요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얘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한 10분짜리로 짧게 종목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EX 트레이딩. 지금 제가 교육하고 있는 게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입문 단계,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